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나 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아주 화창한 날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해가 뜨더니 계속 해가 떠 있네요. 네. 아, 해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네, 오늘 조금 덜 더웠어요. 많이 더워진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날씨는 너무 좋았어요. 네. 뭐 시장도 좋았어요. 네, 시장도 좋았는데 이제 차별적인 좋음이죠. 어제랑 네. 좀 비슷했죠. 네, 그렇죠.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흐름입니다. 네, 코스피는 보합이고 코스닥이 한 1% 올랐는데 코스피에서 상승을 270개 종목이 했고 하락이 600개가 했습니다. 네. 2배가 조금 넘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비슷해요. 1%나 상승을 했는데 많이 상승한 거죠? 상승이 510개, 하락이 1003개, 2배 정도 하락이 더 많았습니다. 923이면 올해 내 그 최고가 근처인 것 같은데요. 지수상으로는 코스닥 923이면 그러게요. 네,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에코프로 BM이랑 LNF 두 종목이 좀 많이 기여를 해서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고요. 업종별로는 제일 많이 오른 게 의약품 섹터였습니다. 사실은 오늘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는 사이에 아주 조용히 많이 간 게 이쪽 의약품 업종인데 골고루 많이 갔더라고요. 네, 뭐 정부에서 바이오업종 키운다고 뭐 세미나도 하나 진행을 했고, 네. 그리고 오늘 그 의약품 섹터에서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일동홀딩스 15%, 일동제약 7%. 네. 요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상승했고, 뭐 대원제약, 영진약품, 현대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데 오른 거 보니까 네. 코로나 그 한창 득실될 때 네. 그때 좀 많이 갔던 종목들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제 가까운 주변도 좀 갑자기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놀랐는데, 네. 해를 못 받아 그런가? 아, 모르겠어요. 요즘에 좀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네. 네, 주별로 좀 의미 있게 좀 증가하고 있어서 오늘은 또 다른 것들이 약했잖아요. 그동안 좀 시장을 주도하던 HBM 장비주나 아니면 뭐 다른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고 에코프로 BM이랑 LNF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도 이렇게 크게 막 급등하고 이러진 않아서 예. 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린 것 같습니다. 저는 제약 바이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계속 얘기가 여러 개가 나왔기 때문에 정책 효과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설비 증설이 그렇게 대규모로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CGMP 이런 정도만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다른 장치 사업에 비해서는 저는 설비 증설이 훨씬 더 규모가 작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굉장히 나는 곳이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차기로 반도체 다음으로는 이런 쪽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철강금속 섹터가 두 번째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세아제강, 이구산업, 포스코스틸리온, 세아베스틸 지주,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오늘도 상승을 했네요. 네. 네, 포스코 그룹주 다 같이 좀 좋습니다. 네.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조선주가 여전히 셉니다. 삼성중공업이 오늘도 4%대 상승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도 좀 올랐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현대위아, 모비스, 만도도 1, 2%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는 거의 보합세 유지했고요. 네. 업종별로 하락한 업종들을 보면은 섬유의복 섹터가 5% 하락했습니다. 서비스업이 그 다음이었는데 1% 네.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FNF가 오늘 8%나 하락하면서 이 업종 전체를 다 끌어내렸는데 네. 다른 것들도 좋지는 않습니다. 대한방직, 신원, LF, 일신방직, 한섬까지 다 2에서 4%씩 다 하락을 해서 요즘에 의류주들도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일부 몇몇 기업은 그 재고가 다 조정이 안 됐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어요. 재고가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업체들은 사실은 조금 심각한 거죠. 네, 의류는 재고가 많으면 참 쥐약입니다. 네, FNF는 이 블록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식료 섹터에서는 골고루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남양유업, 하이트진로, 오리온, 대한제당, 롯데칠성 정도가 1에서 3% 사이로 하락을 했고요. 네. 농심은 오히려 4.3% 상승했습니다. 네. 혜태제과식품, 삼양식품, 빙그레도 1%대 상승을 하면서 조금 엇갈리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랑 LNF 두 종목이 오늘 좀 급등했어요. 10%, 18%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네.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이 있다는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주관사 선정도 마쳤고 이미 이전 상장 준비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도가 네. 나왔습니다. 향후에는 주주총회랑 이제 거래소 심사 등을 거쳐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제 점프를 하겠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는데 뭐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보도에서 거론된 걸 보니까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였는데 요거 정리하는 게 주된 이유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더라고요. 14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가 에코프로 BM이 1조 4,600억 1위입니다. 네. 에코프로보다도 조금 더 많습니다. 네. LNF는 4,300억 정도 되고요. 3위 정도입니다. 에코프로가 2위고요. 요게 상당히 좀 공매도 잔고는 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뭐 요거 해소하는 게 이유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코스피 이전한다고 해서 공매도를 상환을 해야 된다는 뭐 규정이나 그런 의무는 잘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식 살 때 코스닥, 코스피가 그렇게 크게 구분 안 되잖아요. 종목명만 치고 때리는데. 그렇죠. 공매도 네. 치고 있는 사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다만 이 보도에서 이렇게 추정을 했던 건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 그 패시브 수요가 조금 더 크니까 그거 들어올 거를 우려해서 공매도들이 좀 상환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전한다고 해서 뭐 코스피를 그걸 뭐 청산해야 된다거나 그런 이슈는 딱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코스닥이 진짜 바보 같은 거죠. 코스닥 시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잘해서 계속 좋은 업체들을 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스닥처럼. 계속 이렇게 끌고 안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 바보 멍충이들이 주가 오른 건 편입시키고 주가 낮은 건 편출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수 관리를 하니까 개떡돼가지고 지금 3,000포인트 영원히 못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영원히 못 간다고 봐요. 영원히. 제 생에는 안 와. 2000년에 고점 찍었던 2970 이거 제 생에는 안 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수 관리해가지고는. 그러니까는 뭐 다 떠나는 거지. 사실 뭐 거래소에서 일부러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원해서 네. 코스피 이전하겠다 이렇게 뭐 신청을 하는 건데 아니 학고방 있는 거 같잖아.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S&P 500 시장이랑 이제 나스닥 나스닥 시장이랑 구분이 사실 뭐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기술기업 특화된 쪽이 네. 나스닥 이렇게 좀 구분이 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코스피 코스닥 기준이 중소기업, 대기업 요 정도 분류로 좀 많이 해서 그러니까 코스닥 있으면 쪽팔린 거야. 내가 이제 대기업 됐는데 아직도 중소기업 취급받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JYP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도 상장 폐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위 쉽게 종목 중에 절반이 날아가는 거야. 이거 시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바보 멍충이들이지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신랄하신데요. 바보 멍충이지. 아니 좋은 기업을 품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그 거래소의 어떤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코스닥 거래소에 이 바보 멍충이들 상위 10개 종목 중에 5종목 이상이 빠져나간다는 게 이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만 관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 네, 뭔가 뭐 코스닥 시장에 붙어 있을 만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도 뭐 LG엔솔, 포스코 퓨처엠 이런 데는 뭐 2%, 4%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코스모화학 이런 데는 3%대, 5%대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하반기에는 양극재 이런 업체도 좋겠지만 뭐 분리막 등 같은 다른 그 2차전지 소재들도 좀 수주가 나오면서 좋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며칠 전에 나왔었잖아요. 네. 오늘은 분리막 쇼티지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에서 지금이 분리막 쇼티지 구간 초입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네, 중국 이외 지역에서 분리막 공급 부족률이 올해는 마이너스 2%, 26년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4%, 30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1%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네. 41%면 수요 대비 공급이 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수준으로 굉장히 좀 공급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국내 2개 업체의 세라믹 코팅 라인은 이미 풀가동 중인데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전기차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조금씩 계속 심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현재 감가상각비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캐펙스 부담도 업체들한테는 좀 상당한 수준인데 추후에 북미 증설한 이후에는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그동안 좀 많이 나간 대신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분리막 업체들은 뭐 두 업체 다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S&E 리서치에서는 2030년에 북미나 유럽 시장 기준으로 한국 업체의 캐파가 비중이 75%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리막이요? 분리막 업체들의 캐파요. 현재 글로벌 1위가 SKI 테크놀로지, 2위가 WCP, 4위가 LG화학인데 면적 기준으로 캐파가 SKIT가 33% 차지할 것이다. WCP가 29%, LG화학이 13%. 네, 분리막 업종에서도 뭐 중국 제치고 우리나라가 업체들이 좀 많이 선방을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막 쪽에서는 좋은 얘기 많이 들리네요. 되게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불나는 거예요. 분리막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어디야? 중국. 갑자기 여기 중국에 유명한 이 분리막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이거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일본 업체도 진입하지 않을까? 뭐 도레이 같은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업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쇼티지가 진단이 되면 진입하는 회사들이 꽤 많을 겁니다. 기존에 이걸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애들은 막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네.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분리막이. 중국 업체도 하니까. 그러니까 기술을 이미 갖고 있는 업체들은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뭐 해서 쫙 이렇게 당겨가지고 하는 걸 텐데. 네, 양극재 대비해서는 조금 그 진입 장벽이 조금 낮다는 게 우려의 요인으로 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2030년 기준으로도 우리나라가 좀 캐파 75% 차지할 거다라고 하니까 일단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이게 같습니다. 사업이 되게 위험한 사업이라 그래요. 불나면 얘네한테 책임 묻거든. 이거 니네 손도 안 찢어진다며. 찢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죠. 실수 한번 하면은 막 조 단위로 날아갈 수 있죠.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조선업체 수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7일 날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선 이 16척 계약했었죠. 동성화이텍도 같은 날 LNG 본행제 4천억 규모 계약을 했었고요. 네. 18일 날 그 다음에는 한국카본이 그 전날 동성화이텍과 비슷한 규모로 좀 본행제 수주가 나왔습니다. 5,100억 규모로 공급 계약이 나와서 이건 매출 대비 140% 정도 수준이고 4월 달 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인도 지연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수주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캐파가 부족하진 캐파가 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위축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고객사에서도 좀 합의를 하니까 이렇게 수주를 준 게 아닌가 싶은데 경쟁사하고 이 동성 화이텍하고 그래도 사이가 나쁘지 않은가 봐요.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 수주 물량을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합병한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네,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저는 수주 나올 것 같더라고. 아니 거버넌스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불도 왜 났어? 이런 생각이 들어. 불이 왜 났어? 불 나고 나서 근데 불 난 것도 이 회사가 이제 공장이 여러 개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불 났으니까 사실은 돌리는데 문제가 없거든. 그런 주가 폭락했잖아요. 불 나서 주가 폭락하고 나서 한 8%, 9% 정도. 네, 그다음에 자회사가 자식이 대주주야. 네. 한국 신소재. 그러면은 과연 카본과의 매출입 관련이 없었겠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근데 이번에 주가는 얘네는 주가가 떨어졌고 걔네는 가치를 받고 해서 합병하니까 아버지하고 비중이 비슷해요. 지분 비중이 상속돼 버렸어. 이거 또 이런 거야? 이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통박을 굴려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수주할 게 많구나. 사고는 터져서 주가는 떨어졌는데 수주할 게 많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하고 합병을 딱 해버린 거야. 상속을 해버린 거지. 왜냐하면 다음번에 상속하면 주가가 올라서 상속을 하기에 너무 상속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왜 저는 들은 걸까요? 한국 주식을 보면 꼭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뛰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온 팩트들보다 좀 넘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아니 난 자동으로 이제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 자동으로. 제가 사실 얘기했잖아요. 이거 보니까 뭐 수저 엄청 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꼬라지 보니까 얘들 또 이런 꼬라지야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왜 자꾸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네. 한국의 거버넌스를 하도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고 아니 제 정도 머릿속의 생각이에요. 제 머리가 잘못된 그렇죠. 거지. 내가 정신병자야. 그렇다고 해서 설마 화제를 죄송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였을 리는 없고요. 정신병자라는 표현 잘못됐고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건 맞죠. 근데 대주주 입장에서 지금 보니까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때를 좀 기회 삼아서 이렇게 합병을 한 것 같은데 일단 합병 비율 산정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과거 사례에 대비해서는 막 엄청나게 이렇게 후려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CJ 사례에서 한번 봤잖아요. CGV 유상증자 때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현물 출자한다고 하는데 그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막 PBR 경쟁사가 한 배인데 3배로 평가를 해가지고 유리하게 이렇게 지분 계산을 했는데 요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해서 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합병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카본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좀 서운한 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되게 착하네요. 되게 착하게 사는. 나는 이미 마음이 삐뚤어졌어. 난 계속 삐뚤어게 보여.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수주는 넘쳐나고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화재 때문에 조금 지연된 상황이라서 수주 해내야죠. 대주주 입장에서 수주가 들어올 줄 몰랐을까? 내가 봐도 수주가 엄청 들어올 게 뻔히 보였는데 앞단에서 지금 LNG 수주가 엄청 났었는데 그쵸?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화재 사건 그걸로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네. 항상 주가가 올라가면 기존 주주들은 이렇게 막 따지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ISC 사례도 그렇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난 그래도 얘기해야 되겠어. 난 유감스러워. 나는. 네, ISC도 참 재밌죠. 네. SKC가 인수할 때 그 주가가
많이 안 좋았는데 너무 못된 사람하고 네. 하니까 네, 기가 차나 봅니다. 주가가 근데 많이 올라가지고 난 진짜 베베 꼬였어 마음이. 난 그냥 다 꼬여서 보여. 네. 예, 그래서 네 그리고 19일 날도 이제 수주가 계속 되고 있어요. 현대 미포조선이 오늘도 1,800억 규모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두 척 계약 공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매출 대비 한 5%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어쨌든 수주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신조선가도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선가에 계약이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17일 날 이제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선 16척 수주할 때 단가가 1.93억 달러였고요. 앞에 조금 앞서서 현대중공업이 LNG 추진선 컨테이너선 단가를 1.87억 정도 했는데 원래는 메탄올 추진선이 훨씬 더 낮은데 좀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이 된 걸로 봐서 그 사이에 좀 성과가 좀 오른 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LNG선이 아니라 LNG 엔진선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달 초에 한국조선해양이 두 척 수주를 했던 LNG선은 2.61억 달러 기록했네요. 2.6억 달러 신조선가 돌파해가지고 굉장히 좀 놀랐는데 실제로 그 이상 되는 가격으로 계약 체결한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화 대비 달러가 10% 떨어졌어요. 최근에. 달러가 좀 떨어진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네, 근데 신조선가 상승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IMO 환경 규제 이것도 굉장히 묵은 이슈지만 이게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 발주가 좀 드디어 좀 늘어나고 있어서 네. 노후선 교체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제 기준으로는 5년 만에 본격화됩니다. 네. 환경 규제가 좀 느슨했죠. 네, 5년 전에 투자했다. 아유, 참 눈물을 머금고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제 시작되네. 제가 이렇게 빨리 와요. 네. 예. 그리고 뭐 하나오션도 업계 수준에 맞게 임금을 상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수주 너무 많이 받고 좋긴 한데 도크 27년까지 차고 뭐 이런 거 좋은데 인력이 없어서 못 만들어서 이 인도 지연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임금 수준을 빨리 조정을 해야 되죠. 지금 하나오션이 경쟁선 대비해서는 임금 수준이 좀 많이 낮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5월부터 직원 연봉을 1,000만 원 정도 인상 결정을 해서 좋네요. 1인당 평균 급여가 7,300만 원 됐다고 합니다. 좋네요. 근데 근데 아직 현대중공업이 8,500만 원 되고 삼성중공업도 8,400만 원 돼서 아직 7,300만 원 급여는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하나오션이. 네. 네, 그래서 열심히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HBM 관련주들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STI가 12%, 한 9%씩 하락을 했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8% 하락, 프로텍 3%대 하락, PSK 홀딩스는 오늘도 2% 상승하고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소부장, HBM 뭐 장비주들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딱히 뭐 그냥 쉬어가는 느낌?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네, 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악재는 없었고요.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뭐 여전히 하이닉스는 오늘 새로 나온 단독 보도에 따르면 뭐 청주의 TSV 라인을 증설을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이거 증설하는 물량은 AMD 향으로 나가는 HBM 양산을 위한 증설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공식 발표는 없지만 장비 업체들한테는 이미 발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ASM이 이제 ALD 증착 장비 납품하고 한미반도체도 참여를 한다라고 알려졌고요. 최근에 테크 세미나에서 하이닉스가 네. 얘기했던 것 중에 후공정에서 생산성에 좀 여유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좀 다시 말하면 병목이 발생하는 거는 전공정인 이제 TSV 공정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네. 그래서 뭐 TSV 공정은 좀 청주에 증설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른 뭐 HBM 관련된 뭐 악재는 사실 없었습니다. 오늘은 뭐 차익 실현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네네네. 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칩 생산을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머스크를 만났대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칩 HW 5.0 요거 생산을 TSMC한테 맡기려고 했다가 삼성한테 맡기기로 뭐 사실상 확정됐다라고 보도는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뭐 TSMC하고 공동 생산할 수도 있죠. 네, 2년 뒤부터 테슬라 프리미엄 차량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삼성 4나노 수율이 TSMC하고 비슷한 뭐 75%까지 올라왔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나왔는데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사실 TSMC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네. 최근에 조금 의사결정이 좀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율이 올라온 게 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싶은데 삼성 측에서도 테슬라의 뭐 가격 조건이나 서비스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거부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본전치기 아닌가 싶네. 네, 그래서 좀 마진을 줄인 게 아닌가 좀 우려는 되긴 하죠. 느낌상 본전치기 같아. 네, 근데 뭐 캐퍼를 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공장이 쉬면 안 돼요. 네. 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요 단독 보도가 좀 나오고 아침에 뭐 삼성전자나 뭐 디자인 하우스들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곧바로 좀 조정을 받아서 좀 끝나긴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심포지엄에서 3나노 칩
올해 양산 시작을 했는데 내년부터 양산하겠다라고 변경된 로드맵 계속 늘어져요. 이상하네. 3나노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네요. 네. 우리한테는 기회네. 네, 삼성은 이 GAA 공정을 적용을 했는데 아직 그 TSMC는 핀팩 기술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아마 좀 기술적인 진도가 좀 차이가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 수율은 제쳤다. 4나노 수율은 아직 비슷하지만 그래서 미세 공정에서 좀 잘하고 있어서 기대가 되긴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되 너무 믿진 마세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하죠. 네네. 그리고 FNF가 오늘 8%나 급락을 했는데요. 네. 뭐 중국 경기 우려 이런 거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아졌던 게 중국 비중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려를 받은 것도 있는데 어제 수급을 보니까 블록딜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융투자 창구에서 30만 주 가까이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장중 거래량 한번 다 세보니까 7만 8천 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주가 찍혀 있는 거는 아무래도 장외로 거래가 된 거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블록딜 하면 블록딜 받은 쪽에서는 싸게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곧바로 매도해서 그 그렇죠. 약간의 차익을 남기는 경우가 좀 많아서 할인해서 봐서 1, 2%만 남겨도 팔아 제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10% 할인해서 받아서 그냥 장 초에 그냥 막 때리기 시작하면 뭐 위에서부터 쭉 팔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10%까지 주가가 떨어져도 결국 이득이니까 1%만 남기면 연환산 365% 아니야. 하루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참. 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블록딜 이슈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조금 이따 중국 마감 저희 하게 될 텐데요. 중국이 지금 완다그룹이 또 좀 휘청하다는 뉴스가 나와서 헝다가 아니고 이번에 완다입니까? 헝다는 아예 더 어렵고 네. 완다까지 지금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